작년하고 올해 미국하고 이외 지역의 사이클이 좀 달라진 점이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봐가지고 예상치를 우리가 해보면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것보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부채 한도 이슈는 그렇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코스닥 기준으로 조금 한 10% 정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고 네, 뭐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들쭉날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전형적인 저는 그 금융장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실적 장세로 저는 여름에 넘어가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 금융 장세 특징은 어쨌든 이제 불안하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네. 좀 흔들린다라고 보면은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과거부터 계속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명확해졌나요? 증거들이 좀 나왔나요? 네, 뭐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는 기업들의 향후 실적 추정치가 지금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가장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거치면서 수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주식을 하는 게 결국 증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 개별 종목을 사는 게 모여가지고서 증시를 구성을 하거든요. 경기를 사는 게 아니고 주식 기업을 사는 거죠. 네, 근데 그 주식 개별 주식 기업들이 그럼 실적이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원래부터 작년에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작년 4분기, 올해 2분기까지는 전년도기 대비해서 실적이 역신장할 것이다. 감익할 거다. 라고들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본 것 대비해가지고서는 지금 잘 나오다 보니까 향후 추정치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추정치가 제일 좋았었던 시기 대비해서 10% 초반 정도 내려가고 난 이후에요. 지금은 얼마간의 이런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1분기 실적 시즌 최근에 거치면서는 상향이 발생을 하고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무난하게 이제 그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긴 하더라도 이게 저도 보면은 탑다운,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를 보고 이렇게 밑에서 보는 경우랑 기업들을 보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바텀업이랑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1분기 실적이 개별 기업들이 너무 생각보다는 잘 나와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2분기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탑다운으로 보는 분들은 1분기 때는 그때 우리 노랜딩 얘기 나왔을 때잖아.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안 좋아질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리세션이 실제로 오면 어떻게 견뎌? 매출이 빠질 텐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의 충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좀 경기 침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말씀을 하시는 이제 분들께서 많이들 참고하시는 결국 경제 지표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독특한 게 작년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좋지가 않았었죠. 그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작년하고 올해 미국하고 이외 지역의 사이클이 좀 달라진 점이 이걸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국은 좋은 게 맞았어요. 근데 중국 제로 코로나,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전쟁 난 거, 그래서 가스 가격이 올라간 거,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미국의 기업들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매출의 이미 4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40%에서 계속해서 안 좋았던 거죠. 60%의 미국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이 추정치를 상회하는 폭 자체도 과거 대비 상당히 낮아져 버리고 그러니까는 실적 시즌이 실망스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1분기 실적에서 미국 쪽에서도 뭐 예상보다 잘했다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은 이끌어내는 걸 보면은 중국 쪽에서 생각보다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미국이 오히려 뭐 은행 사태나 이런 걸 겪으면서 미국 관련해서 각종 데이터들이 지금 좀 아주 소프트하게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다른 지역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이 역시나 앞서도 말씀드렸듯 작년하고는 반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 봐가지고 예상치를 우리가 해보면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것보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조금 봐주시면 어떻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의 주식을 산다고는 하지만 미국 경기를 사는 게 아니고 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디서 매출이 일어나나 보면은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해외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는 네. 있는데 너무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먼저 내려갔고 미국은 늦게 내려왔다가 네. 이번에 그러면은 반등하는 것도 다른 데가 먼저 가고 미국이 아마 제일 늦게 데이터들이 반등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요. 계속 되겠지만은 6대 4라는 거를 한 번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엇박자가 이렇게 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난 거예요? 작년 초부터 작년 초부터 2월 말에 중하순에 전쟁이 시작됐고요. 아하. 유럽은 그게 타격이 아하. 컸고 유럽이 타격이 3월 컸고. 말부터 중국은 이제 상해 대봉쇄가 있었죠. 그러면서 3월 말부터 데이터가 중국이 갑자기 이제 엄청 안 좋아졌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좀 근데 올해는 오히려 이쪽에서 좀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는 그러면은 생각보다 경기 침체는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은 잘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희망은 원래 전략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희망사항이 진짜 되나 봐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사실 과거의 침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항상 끝이 안 좋더라. 그쵸.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도 끝이 안 좋더라. 이 두 가지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거든요. 다른 상황이 비슷하고 배특이성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근데 침체를 얘기할 때는 100%의 확률을 얘기하는 게 있고 그게 실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확률을 얘기해주는 금리 인상기 이 14번 중에 11번이 침체 왔습니다. 장단기 역전 8번 중에 7번 침체가 왔었어요. 근데 이들의 예외가 됐었던 사례들 있잖아요. 그 사례의 공통점은 항상 실업률이 별로 안 올라갔다였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그 두 가지는 왔기 때문에 슬로우 다운 되는 거는 데이터가 소프트하게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근데 지금의 코로나 이후의 고용시장이라는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미국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업률이 별로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난 예외 사례랑 똑같아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침체 안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원래는 이게 되게 좁은 길이었어요. 작년에 한 4분기 정도에 몇몇 투자은행에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이 나와가지고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할 때는 정말 좁은 길이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더 커진 길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침체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너무나도 그 전통적인 거 보면 침체 올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들의 예외 사항에서 있었던 일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노동시장의 독특함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일까요?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다. 과거에는 실업자 한 명의 그러니까 실업자보다도 일자리가 적었죠. 그래서 실업자들이 경쟁해서 일자리 찾아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반대가 됐잖아요. 그쵸. 실업자 한 명한테 일자리가 2개가 생겼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일단 사망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많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 대충 몇 명이나? 지금 그 파월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인구 추계해서 그 다음에 그 일할 수 있는 나이대 그거를 봤을 때는 5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니 이민이 적었다. 그게 100만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본 시각도 변하고 등등 여러 이유로 조기 은퇴 증가가 한 200만 정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소 350만은 이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업자 대비해서 일자리가 한 600만 개 정도 최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상황이 나빠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력은 더 줄일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사람 좀 더 뽑자 해서 구인 냈던 거를 그 공고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실업자 증가 더하기 구인의 감소 해서 노동시장이 소프트해지면서 경기가 다운사이클 들어갈 때 끝이 났다면 이번에는
구인 쪽에서의 드라마틱한 감소 그리고 실업의 일부 증가 정도로도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돼버리면 노동시장이 타이트함도 없어지면서 아마 임금 상승률도 많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더불어서 인플레도 좀 더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경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가능성이 좀 생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이게 가능성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희망사. 지금까지로 봐서는 실업의 증가는 제로고요. 실업의 증가는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통계청에서 매달 나오는 그 월간 고용 보고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unemployed 레벨 봤었을 때에는 지금이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도 3.4로 최저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원래 같으면은 이제 그 침체가 오면 3에서 500만, 뭐 많을 때는 700만 이상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제로고요. 반면에 구인의 감소는 20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는 그 경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터졌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미국에서 갑자기 해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때 기억에 뭐 한두 달 사이에 한 2,400만 명 정도를 해고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뽑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2,400만 명 잘리신 분들이 일을 잘하셨던 분일지 못하셨던 분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회사의 상황을 보면 일을 좀 더 잘하고 어린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회사는 지금 이미 그 인력 구성 자체는 좋은 구성,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구성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구인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진짜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고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증거는 사실은 뭐 워낙 여러 군데에서 맞아요. 미국은 드러났었으니까는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둔화가 되니까는 실제 공고가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대량 해고한 기업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량 해고가 있은 이후에 그분들이 또 재취업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퀄리티 자체는 급하게 찾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전 직장에 대비해서는 못한 직장으로 가셨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분들이 공고가 나 있는 거를 보고 들어가셨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는 실업자는 증가를 안 해버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 구직 의사가 있는 분들은 발빠르게 다른 데를 찾아가니 거기서 또 구인을 잡아먹어버리고 그러니까 회사가 줄인 것도 있고 실제로 단기 실업자가 또 구인으로 해서 취직이 된 사례도 있고로 보입니다. 그게 복합적인 걸로 보여요. 어쨌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이 구인이라는 게 굉장한 이번에 경기 사이클에서의 일종의 버퍼 역할, 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잘리면 일로 와. 내가 뽑아줄게.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던 게 이제 해소 중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워낙 이게 탄탄하게 계속 일로 와라. 네, 뽑아줄게. 네. 우리 부족하다 사람.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진짜 이례적이죠. 그런데 그게 버퍼가 되면서 아무리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때려도 잘 버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경기 사이클이나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아진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도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는 부분은 아까 부채 한도는 정치적인 영역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이제 지정학적인 이제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네. 작년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좀 작년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뭐 달러의 패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전 기본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이 패권 경쟁을 뭐 이번에만 한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했었고 그러면 그때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주식시장은요 사실 전쟁 나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거는 아주 터프하겠죠. 그리고 그 경쟁의 실제 한가운데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들으시면은 아유 쟤는 뭐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서 세상 물정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시겠지만은 그거는 그 실물 경제 쪽에 하고 금융 쪽에 하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 쪽은요 핵을 하고 뭐 뭘 하든지 간에 돌아갑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강세장들이 나왔고 미국 증시는 우상향을 많이 했었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실제로 괴리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저는 그냥 주식쟁이니까 주식쟁이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심지어 워런 버핏조차도 TSMC를 네. 잠깐 샀다 지정학적 이유로 팔았다더라라고 하니까는 아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뭐 하는 거고 그것도 역시나 우리가 완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치인들조차도요. 그런데 그거를 기본 가정에다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다 깔고서 전쟁이 반드시 난다라고 하고 투자하는 것도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전쟁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게 나의 베이스라인이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투자하기가 너무 꺼려질 거거든요. 네. 버핏이 TSMC를 판 게 전쟁이 날 거라고 베팅한 게 아니고 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싫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베팅한 네, 게 네.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받아들이시는 분들마다 그 정도는 다 다를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 가지고서는 좀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서 특정 이벤트를 기본에 까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로 두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나의 투자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네. 물론 뭐 좀 뭐 배제할 수는 있겠죠. 뭔가 이거는 그럼 굳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굳이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뭐 그전에도 보시면은 뭐 지금이 더 심해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트럼프 때 그래서 미중 분쟁이 생겼을 때 처음엔 주식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그 뒤에 또 갑자기 뭐 1차 합의를 해버려요. 그럼 또 신고가 가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무조건 이 그 슈퍼파워 경쟁이 됐었을 때는 뭐 하면은 안 돼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그 금융시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그때는 놓치게 됐었겠죠. 네. 네. 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사실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그 대표님이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했을 때가 엔터주 얘기했을 때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도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엔터주가 네. 좀 많이 올라요. JYP가 와, 어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냈고, 또 주가도 네.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보면은 어쨌든 엔터주의 실적이 좋았어요.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점점 밝아지는 것 같고요. 엔터주 포함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코멘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터주를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의 특수를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앨범 판매가 잘 된 거는 코로나 때문이야. 네.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 때문이야라고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저변이 넓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거기에서부터 실적 추정치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엔터사는 돈 버는 거는 공연만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가면 그 티켓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굿즈도 판매를 하게 되고 광고도 붙어요. 요즘은 스타디움에서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공연을 오게 되면 친구 따라 그냥 왔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의 팬이 아니었는데 공연장이 주는 또 감동이 있거든요. 그럼 또 충성 팬이 늘어나서 향후에 또 뭐 앨범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사게 되는 그 전 것도 많이 산다면서 확보도- 한번 팬이 되면은 네, 옛날 네. 거부터 다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어서 이 엔터의 꽃은 누가 뭐라 해도 투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 요소들이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가 지금 실적을 보면은 놀라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얘네는 공연이 크구나 라는 걸 아마 이번 1분기 실적 보면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깔리는 게 많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고 저는 이제 엔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진짜로 이제 와우 이런 게 나오려면 오히려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그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에 들어간 아주 중소기획사에서 나온 걸그룹이 있어요. 피프티라고 여기가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20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엔터사들이 뭔가를 전략을 살짝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버리면 훨씬 더 또 한번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뭐냐 하면 네. 원래는 우리가 엔터사들이 대중성을 중간에 이제 버리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성을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봤자 돈 되는 거는 굿즈 사고 앨범 사고 공연 와야 되는데 충성 팬덤을 키우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인기라는 게 그 사세가 되어버렸었어요.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확 넘어가 버렸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해외 진출할 때도 그런 생각한 거죠. 우리는 팬들만 보고 가는 거다. 충성 팬덤을 늘려나가자. 그 전략을 굉장히 중심에 놓고서 엔터사들이 펼쳐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대중성까지 확보하는 가수가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BTS가 그랬죠. 그 다음에도 또 몇몇 그룹들이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들은 어쨌든 초기 전략은 무조건 팬덤 일단 깔고 가는 그게 최우선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50-50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처음부터 대중성으로 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성공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런 생각한 거죠. 우리 스스로가 K-팝은 변두리 문화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 우리는 이쪽은 니치 마켓 가야 돼였는데 어느 순간 그래서 K-팝의 저변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대중성이라는 게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린 여전히 처음부터는 니치야.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중소기획사니까는 생각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냥 대중성부터 처음부터 가볼까 했는데 그렇게도 먹힌다라는 게 되는 거라고 하면 생각보다 저변이 더 넓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고 전략 수정을 몇몇 군데에서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전하고는 완전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네, 되나요? 훨씬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 보이그룹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대박이 절대 나질 않습니다. 서서히 그 팬덤을 코어를 키워나가요. 그렇죠. 눈덩이가 키우는 것처럼. 네, 그래서 간단하게. 거기에다가 뭔가를 뭐 이제 아이덴티티를 뭔가 독특한 걸 갖다 붙이고 거기에 열광하는 팬덤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한 5년 차 이렇게 되고서 이제 대박으로 팍 터트리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대중 팝을 하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작년 이제 데뷔한 지 6개월인가밖에 안 된 그룹이에요. 그러면은 그 엔터사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뭐 여전히 계속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제 네. 생각에는 이제는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시를 아주 이제 신생사니까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시를 한 게 아닌가라고 네. 봅니다. 예. 네, 엔터 말고 다른 섹터는 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결국 실적 상승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기업들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 실적이 좀 좋은 사이클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사실은 잘 낼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잘 내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우리가 거의 다 네.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예상 대비해 가지고서 실적을 잘 냈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또 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다 분석을 아주 딥하게 해주셔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일단은 눈여겨 보시는 게 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도 그 요인들을 보고서 그게 이어지게 되면 그러면 실적 장세에서는 실적 잘 나오는 기업보다도 더 갑인 기업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단 1분기 때 예상보다 잘했어요 라고 하는 기업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저희가 가져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자동차가 좀 눈에 실적으로 따지면 일단 치고 나간 건 맞는 거죠. 자동차도 그러했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 한국은 어닝 쇼크의 국가입니다. 어닝 쇼크가 기본 이제 깔려 있는 나라인데 생각보다는 이번에 실적을 예상보다 잘 낸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셔야 되는 기업이 꽤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 대해 좀 긍정론을 가지는 것도 있는 게 우리 기업들이 옛날하고는 그렇게 다르게 생각보다는 또 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대처들이 꽤나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실적 시즌 보면서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철강, 화학 뭐 이러지만 이 회사들을 면면을 보면은 옛날에 하던 거 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뭐든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진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어떻게든 하거든요. 뭔가 이름도 바꿔보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자동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럼요, 예. 정말 뼈를 깎는 이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어닝 쇼크가 날 줄 알았는데 안 난 기업들을 챙겨보시기만 해도 볼 수 있게 많을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바텀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반도체? 반도체의 경우에도 적자지만 예상보다 잘 나온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요. 반도체도 잘 나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경우에 네. 적자가 이제 앞자리가 달랐죠. 나. 네.
앞자리가 4조대이지 네. 않을까 했는데 3조대로. 아, 네네. 하긴 물론 그래도 네. 몇천억 정도 잘 나온 거다. 이게 이렇게 주식을 볼 수 있죠. 보시면서 도대체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로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그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뭐 선반영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상 대비라는 것도 그렇고 뭐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어찌 보면은 탐욕이고 맞아요. 어찌 보면은 또 근데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치하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기대의 괴리라는 것이 항상 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이쪽은. 그러니까는 뭐 늘 그래서 버블도 나오고요. 네. 또 패닉도 나오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이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흑자가 좀 났잖아요. 6천억 좀 나왔는데 네. 시장에서는 뭐 실발 직전에만 해도 적자이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 대비해서는 놀랍게도 이만큼 실적이 나쁜 거인데 근데 그게 예상 대비 잘 나온 겁니다. 네. 참 뭐 이게 뭔가 기억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좋은 거야 이 정도면 뭐 이런 주식 식으로. 시장은요 과거에 이만큼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네, 관대. 과거에 관대해요. 이 표현 너무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렇게 과거에 관대한 데는 없다. 네, 과거는 네. 다 잊어준다. 네, 네. 언제나 나한테 와라. 다 잊어줄게. 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4분기 우리나라의 4분기 실적은 언제나 쇼크가 많이 났었고. 코스닥은 합산으로 흑자를 기록한 해가 거의 없을걸요, 4분기가. 그래요, 4분기 때 그런가요? 한국의 4분기는 그 코스닥은 특히 일회성의 분기이기 때문에 아,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은요, 한국은요. 예. 그렇군요. 그러나 네. 올해는 새해야 이제 우리 올해부터 잘하면 돼. 이런 네, 게 이제 네. 얼마든지 먹힐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네. 아니,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투자를 잘 못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그러시면은 그게 맞는 증시에 가시면 된다라고 봐요. 근데 최소한 우리 증시는 사실은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이고 네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이게 맞는 것이야, 내가 볼 때 이게 정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꿀 만한 내가 자금이 있고 힘이 있고 증시를 주도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시장의 참여자로서는 어느 정도는 수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투자자이지 뭐 정치가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다. 사상가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고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학자도 사실 아니고요. 예.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보면 네. 너무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해야 된다. 이 책을 이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있었던 영상에서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 영상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뽑아서 책을 드리기로 한 분 중에 두 분이 아직 답장을 안 주셔가지고 그분한테 책을 아직 못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댓글에 혹시 내 댓글에 당첨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더 많은 분들이 사랑 받으시길 저도 옆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